안녕하세요, 주리링입니다. 많은 공백기를 지나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호주에 오실 분들을 위해 호주 초기 정착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호주에 딱 비행기 타고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이거를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기 전에 호주 비자를 신청하고 병원을 가고 돈을 한 것까지 일단 쪼로록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써놨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해교육진흥원이라고 국가에서 연동돼 있는 어학원을 연결해주는 곳, 유학에 도움을 주는 곳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신체검사 16만 2,5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검을 해야 돼서 7,800원이 추가로 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왜 재검을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은 물을 왕창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비자 승인이 났어요. 그 뒤로 시드니를 갈까 멜번을 갈까 고민하다가 멜번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멜번 비행기표와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백패커를 한 일주일 정도 예약을 하는데요. 멜번 항공권 대략 40만 원에 구매를 했고 13만 원에 백패커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 뒤로 호주 가기 직전에 스터디 서치를 통해서 영어회화 24만 원 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가도 어느 기본 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기본 회화의 정도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 보통이 회화를 하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멜번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제가 짐이 2개였거든요. 24kg, 최대 24kg 2개. 그래서 캐리어 하나, 이민 가방 같은 가방을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2개를 들고 공항에서 시티까지 가서 시티에서 백패커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이 들까봐 해외교육진흥원에서 연동돼 있는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미 말씀은 해주셨지만 픽업 서비스가 많이 비싸다. 스카이버스라고 그곳에 있는 공항버스를 타고 시티를 가는 것도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족은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픽업 신청을 약 10만 원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초행길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초기 정착 비용을 180만 원 정도 환전을 해서 갔습니다. 지금 그 당시 환율은 850원대였거든요. 지금은 한 800원, 790 몇 원쯤으로 똑 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가셔야 돼요. 이럴 때 가시는 거죠. 그래서 180만 원 정도가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2,117불 정도가 되네요. 2,100불이라고 칩시다. 저는 2,100불을 이렇게 꼭 간직을 하고 멜번에 가게 됐어요. 2달이죠? 8주를 먼저 등록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는 일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공부와 주변의 여행지, 멜번 근교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일을 구하지 않을 생각으로 2,100불 정도를 들고 갔어요. 처음에 시티에 딱 도착하시게 되면 하셔야 될 거 은행, 통장 개설하기, 핸드폰 개통하기,
그리고 집 구하기 정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핸드폰 개통은 오히려 간단해요. 그 통신사 하나를 정하셔서 가셔서 칩을 구매하시면 돼요. 매달 자기가 결제를 해도 되고 자동으로 결제하는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한 달 기준이 28일이거든요. 매달 결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28일 기준 3기가 문자, 전화 무제한으로 30불 정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30불이면 한 2만 원대 초반으로 하죠. 매우 저렴한 보조 핸드폰입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은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커머넌스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이고요. 저는 NAB를 사용했어요. 왜냐면 커머넌스는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원, 2,000원 이 정도의 작은 수수료가 통장 유지비라고 하죠. 그게 붙고 NAB 같은 경우는 붙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붙는 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타입에 맞는 은행을 정하셔서 이제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 처음에 만드시는 거니까 여권이랑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아니면 다른 비자 꼭 서류 챙겨 가셔서 은행에 가시면 돼요. 은행에 가셔서 나 새로 어카운트 만들고 싶어, 새로 통장 하나 개설해줘 라고 말하면 이제 거기서 착한 분들이 은행 직원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통장 1개 만들래? 세이빙까지 2개 만들래? 라고 물어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통장은 그냥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이빙 어카운트는 약간 돈을 묶어두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돈을 뽑아서 다른 통장에 옮겨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계좌?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통장 자체로 돈을 쓰려고 하면은 안 써지는, 돈을 모으는 것을 위한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통장을 2개 만들었어요. 왜냐면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금을 하고 이러는 게 조금 저한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장을 2개 만들고 카드 발급을 해준다고, 너 여기로 받으러 올래? 아니면 너 주소로 보내줄까? 라고 물어보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소로 받는 게 좀 오래 걸려요, 많이. 그래서 보통은 그 은행에 다시 가서 받으러 간다는 게 가장 나은데, 아니면 나는 은행에 너무 먼 은행에 갔다가 지금 시티로 들어와서 은행을 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묵고 계신 주소로 보내달라 하시되 넉넉히 일주일은 넘게 기다리셔야 된다고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행을 통장을 개설하면은 끝이고요. 처음에 일을 안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처럼 조금 넉넉하게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로 들고 가셔서 일을 좀 천천히 구하시고, 거기 근교로 되게 놀러 갈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면 많이 주변도 보고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장을 2번 정도 봤는데 그게 보통 8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기와 과일, 채소 이런 걸 좋아해서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개 사고 이러면은 한 번 볼 때 한 20-30불씩 깨지니까 고기 같은 거 사면은 넉넉하게 80불 정도는 일주일에 들었다고 계산을 하시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보통 80불 정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약 집을 구하셔서 들어가게 되시면 생활용품 같은 게 하나도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제 내 방을 하나 꾸민다고 생각하시고 뭔가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세제나 수납함도 필요하고 옷걸이,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는데도 조금 돈이 나갔어요. 한 넉넉하게 10만 원씩 생각을 뭐 이파트 10만 원, 뭐 이파트 5만 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하시고 가시면은 더 좋은 호주 워홀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벌고 싶어서 왔어. 나는 공부도 공부지만 돈을 벌면서 농장일도 해보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처럼 그렇게 많이 들고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1,000불 정도 들고 오시면 한 달을 넉넉하게 생활하니까 저는 최대한 아껴 생활한 게 한 2달에서 3달까지는 버틴 것 같아요. 그랬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르니까 나는 뭐 주변 여행도 하고 싶고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조금 넉넉하게 챙겨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공항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타는 순간부터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것들을 쪼르르륵 써서 가져갔었어요. 환승하기, 매번 공항 도착해서 짐 찾기, 픽업 서비스 하는 사람 찾기, 픽업 서비스 해서 은행 가기, 개통하기, 백패커 찾아가기, 백패커 묻기, 집 새로 구하기까지 이렇게 표를 써서 했었는데 처음 가는 거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한민국 영사 콜센터라고 해외에서 사건,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상담을 해주신대요. 통역 서비스도 뭐 만약에 뭔가 큰일이 생기면 제공해주시고. 그래서 무료 번호는 0011-800-2100-0404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학원에 관한 호주 워홀 어학원 꼭 다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학원 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긴 영상 참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이 공백기를 조금 깨고자 열심히 촬영을 하는 주리링이 되도록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